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명사 특강 명사를 맡아주실 분은 바로 아프리카 TV BJ 대륙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륙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워낙에 이제 또 중국어나 이런 외국어에 또 능통하시다 보니까 그 네. 출신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예. 간혹 계시잖아요. 아직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네. 저 고향 대구고요. 네. 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그냥 한국 사람이고요. 네.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는 이제 그만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대도 다녀오신 걸로. 군대 네.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경 제가 해양경찰 출신이고 네. 갔다 와서 2년 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시고 완벽하게 제가 오늘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대륙남님께서 오늘 준비한 1인 미디어에서 살아남는 노하우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강의라고 하면 약간 좀 딱딱하니까 그냥 뭐 1인 미디어로서 BJ로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 뭐 썰이라고 하죠.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히 좀 이렇게 또 쉐어할까 합니다. 1인 미디어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노하우. 이 노하우라 하면 참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면 돼요. 우직하게 그냥 본인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면 되는데, 근데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게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막 그렇게 오래 못 버티는 분들도 많고 하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오래 하는지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1인 미디어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컨텐츠는 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뭐 어떤 방송을 해야 될지,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지, 뭐 기계는 또 뭘 사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뭐 1인 미디어를 하기로 했다, BJ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모든 고민을 치워버리고 일단 방송을 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방송을 켜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뭐 준비 안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콘텐츠를 초반에는 뭐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초반에 이런 콘텐츠를 해야지 하고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 콘텐츠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갈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콘텐츠를 해야지라고 딱 그 콘텐츠 한 개로 한정 지었을 때 그게 오래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했을 때 재미가 없으면 또 시청자들이 많이 안 볼 수 있고,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최대한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간단한 뭐 토크라든지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로 소소하게,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어떤 콘텐츠를 하든 결국에 시청자들은 그 BJ, 그 사람을 보고 나중에 방송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콘텐츠에 대한 한정을 지어 놓으면 이 발전 가능성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내일은 또 뭐 해야 되지? 오늘은 뭐 해야 되지? 솔직히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7년 동안 하면서 저는 콘텐츠를 정말 다양하게 했거든요. 큰 카테고리는 이제 여행이지만 여행을 하면서도 정말 다양하게 해요. 뭐 먹방도 하고 토크 방송도 하고 가끔씩 뭐 스토리텔링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리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느끼는 게 시청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진행하는 콘텐츠를 나중에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가 콘텐츠를 진행을 해도 결국에는 진짜 시간이 지나면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뭐 오늘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한정 지어놓은 콘텐츠가 있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보면 초반에 콘텐츠를 한정 지어놓고 난 이 콘텐츠를 할 거야, 나는 요거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진짜 할 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좀 이렇게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는 게 좋아요.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오래 가는 데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호기심에 BJ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BJ를 하면 이제 뭐 장점도 많겠지만 단점도 엄청 많거든요. 장점은 일단 뭐 너무 많아요. 장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단점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리 이제 BJ를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예방 주사를 놔드리자면 제가 일단 알기로는 아프리카 TV에서만 한 달에 뭔가 이게 새로운 BJ를 도전하기 위해서 방송을 키는 사람이 몇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새로 키는 방송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살아남는 BJ들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 좀 단점들이 많습니다. 단점들이 많다기보다는 이게 단점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이 직업을 좋아하는 직업도 이게 하다 보면 고민거리가 생기고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단점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취미 생활도 그게 일로 됐을 때는 나중에는 그게 스트레스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일을 좋아할 수 있는지, 이런 단점들을 알고 좋아할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제일 불안한 요소가 이런 거죠. 일단 소득 불안정. 이게 뭐 직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 뭐 달달이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참고로 저는 이제 2015년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한 해 동안, 시작했던 그 한 해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이 300만 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방송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방송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뭐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어서든 생활을 유지하면서 난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계속 버텼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좀 이제 BJ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BJ라는 직업이 많이 알려지면서 BJ들이 수익도 다 공개가 되거든요. BJ들이 수익이 공개되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고 기사에도 많이 뜨고, 근데 그것만 보고 와, BJ들 뭐 돈 많이 번다, 저 직업 너무 좋다, 되게 쉽게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해야 될까, 쉽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차라리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도 BJ 해볼까? 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도전하시는 걸 추천해요. 과연 그렇게 쉬운 건지, 그게 그렇게 진짜 달콤한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쓴면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일단 단점 중에 불안정적인 소득, 이게 한 점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BJ라는 직업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 직업이 굉장히 좀 고독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BJ라는 직업이 물론 지금 점점 이 1인 미디어 산업이 커지면서 BJ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요즘 많이 해결됐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BJ라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뭔가 사람들이 BJ 그게 직업인가? 그럼 뭐 하는 거지? 사람들 잘 몰랐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고독해야 한다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요. 저도 이제 친구들끼리 뭐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각자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장은 어떻고, 뭐 직장 상사 욕도 하고, 뭐 회사 업무 스트레스 얘기도 하고, 뭐 거래처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동료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그 얘기에 이제 끼어들기가 약간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일하는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BJ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사장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사장이 되고 본인이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도 짜고 스케줄도 관리하고 방송도 하고 뭐 뭐든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이 사장이다 보니 뭐 다른 사람이랑 이게 통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이제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요즘 뭐 방송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면 친구들 대부분 반응이, 야 그래도 너 돈 많이 벌잖아. 그 얘기로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콘텐츠를 고민을 하고 뭐 방송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자기 세계에 빠지게 되고, 뭔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좀 외로워질 수 있다, 고독해질 수 있다. 요거를 좀 미리 염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1인 미디어 산업도 점점 커지고, 뭐 BJ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에 BJ들이 요즘은 이제 전 옛날에도 혼자 이렇게 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BJ들도 이제 회사를 차리고 뭐 작가님들 뭐 PD님들 뭐 이렇게 같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요즘 요 문제가 약간 좀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BJ라는 이 직업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해질 수 있다. 이걸 한번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방금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본인 행동에 대해 책임감이 굉장히 필요로 한 그런 직업입니다. 요즘 옛날에는 이 BJ라는 직업이 방송에서 어떤 짓을 하든 뭐 좀 약간 뭐 또라이 짓을 한다 하나 좀 미친 짓을 한다 해야 되나 그런 걸 해도 뭐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그냥 뭐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가져줬는데 요즘은 이게 BJ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워낙 영향력이 큰 직업이에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도 BJ를 도전하고 1인 미디어를 도전하고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심지어 뭐 사업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회장님분들 모든 분들이 다 1인 미디어를 하기 때문에 이 1인 미디어라는 직업은 굉장히 지금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약간 좀 이 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라든지 그럴 때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이 어떤 거냐? 물론 뭐 법적 책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뭐 얼마 전에도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뭐 뒷광고 논란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요즘 뭐 BJ들이 뭐 방송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그게 기사화되면서도 좀 이제 많은 욕을 먹는다고 하죠. 그냥 많은 욕을 먹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BJ를 도전하는 사람이 솔직히 그래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뭐 뜨기 위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신입 분들에 한해서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게 이제 화살이 돼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 악플도 많이 달리게 되고 그럼 그게 또 이제 나중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그걸 또 극복을 못하면 그런 질타를 많이 받다가 이 일을 그만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본인이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책임감은 이런 정도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선까지만 해야지 너무 또 이렇게 과도한 틀에 벗어나는 짓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 뭐 초등학생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꿈이 옛날에는 뭐 1위가 뭐 교사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1위가 BJ,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이게 지금 어린 친구들이 꿈이 1위다 보니 특히 우리 같은 이런 직업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정말 좀 진짜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했을 때 그게 어린 친구들이 그 판단력이 없는 어린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걸 만약에 못 지켰을 때 그리고 너무 틀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도 이 직업은 오래 못하게 돼요.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많은 팬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뭔가 그 팬들한테 믿음을 지는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좀 뭔가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회성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법을 어기는 짓을 했다든지 그럼 그때는 이제 팬들이 몸을 돌리게 되고 마음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방송을 못하게 되죠. 오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의 필요성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되면 방송 오래 못합니다. 멘탈 관리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방송을 하고 점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인지도도 올라가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시청자들도 많아지고 하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본인의 멘탈을 계속 흔들게 될 거거든요. 이 멘탈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BJ라는 직업은 좀 이렇게 뭐 관종이라 하잖아요. 요즘 관종기가 좀 있어야 된다. 관종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관종이면 관종일수록 그만큼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고 왜냐하면 많은 시청자들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고 뭐 멘탈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일단 뭐 악플에 대한 대처는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 뭐 안 좋은 뭐 이런 악플들이 있다. 근데 그때 그 악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본인이 이 일을 했을 때 이런 방송을 했을 때
나는 이게 내 뜻이랑 맞고 뭔가 어긋나는 게 없다. 나는 당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그런 악플들은 그냥 일단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거나 아니면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그 차단란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런 단어들은 아예 그냥 차단돼 버리게끔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댓글들 중에 좋은 것만 봐요. 좋은 댓글들만 보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게 1인 미디어라는 게 욕심을 너무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온 세상 사람들,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 사로잡아야지. 난 그 사람들한테 다 사랑을 받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1인 미디어를 시작하고 오래 하려고 한다면 이 각오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플을 보면서 이 사람들 왜 나한테 이러지? 뭐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와 난 이건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면 그건 절대 방송 오래 못하게 되고 그 대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 싫어해라. 그냥 왜냐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반면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내 방송 열심히 할 거야. 계속 나갈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방송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멘탈 관리.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건강 관리. 이게 약간 멘탈 관리랑 좀 연결이 되는 게 일단 정신이 힘들고 막 정신이 피폐해지면 몸도 안 좋아지거든요. BJ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방송 안 하면 건강해진다. 실제로 이제 BJ들 보면 이게 많이 몸이 안 좋아지고 뭔가 좀 이렇게 번아웃이 오고 멘탈이 나갔을 때 실제로 좀 이렇게 쉬다 보면 건강이 금방 회복돼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멘탈이 힘들 때 이 운동을 하고 신체가 건강하면 이 멘탈이 같이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인데 저도 방송을 하면서 힘들거나 뭐 멘탈이 흔들릴 때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 막 되게 뭐 멘탈이 흔들리고 힘들었는데 운동을 딱 하고 나면 그날 힘들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정말 본인의 방송을 오래 하려면 일단 뭐 다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멘탈 관리도 잘 되고 방송이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수익성,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좀 이렇게 안 받쳐주다 보면 본인 생활이 좀 힘들어지다 보면 이게 좀 오래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나는 그래도 돈을 벌어 가지고 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족도 부양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진짜 말 그대로 돈벌이가 되는 그런 직업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의 강점을 하나 개발하는 게 좋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결국에는 BJ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이 방송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BJ가 어떤 콘텐츠를 하든 어떤 방송을 하든 이 BJ가 좋으면 다 보게 되는데 그래도 좀 이 BJ한테 매력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뭔가 자신만의 뭔가 이거는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강점이 한 게 있으면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무기로 방송에 적용이 됩니다. 뭐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솔직히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1년 동안 방송을 되게 힘들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그 1년 동안 저희 실시간 시청자 수가 뭐 한 5명? 3명에서 5명, 많으면 뭐 7, 8, 10명 그 정도로 거의 초반에 1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진짜 이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나만의 뭔가를 꺼내 놓을 게 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끼면 이 사람을 안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BJ들 중에서 어떤 여자 BJ분들은 굉장히 미인이에요. 굉장히 예뻐요. 이것도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게 되고 어떤 남자 BJ들은 또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것도 이제 강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BJ들은 말빨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웃기고, 그럼 그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어떤 BJ들은 또 게임 BJ분들은 게임을 또 굉장히 재밌게 해요. 맛깔나게 해요. 그것도 강점이 될 수가 있고, 또 게임을 뭐 굉장히 잘한다, 뭐 이것도 강점이 될 수가 있고, 먹방 굉장히 맛있게 잘 먹는다, 많이 먹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BJ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 본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강점이 있을지.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잘생긴 편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입담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초반에 방송을 했을 때 진짜 시청자를 이렇게 사로잡기가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중국어를 좀 합니다. 중국어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로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짰고,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서 오래 또 살다 보니, 중국에서 제가 겪었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에서 좀 이제 중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궁금증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또 제가 외국어 공부를 좀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고, 요런 것 나만의 강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뭔가 엮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 이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방송이 유지가 되고, 좀 이렇게 수입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또 이제 방송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게 좀 시청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시청자들한테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다 매겨 살리는 거거든요. 뭐 별풍선을 쏴줄 수도 있고, 후원을 할 수도 있고, 구독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 수입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뭐 나만의 노하우,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BJ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미션을 받아가면서 그 또 별풍선이랑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자기만의 뭔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면서 또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빨이 좋아가지고 그걸 유도한다 하거든요. 뭐 유도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또 수익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그리고 다른 방송을 하는 BJ 분들이 방송을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은 노하우가 쌓일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그거를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건데, 요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하고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나 이제 방송을 해야지. 나 방송해가지고 난 성공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열정이 가득 차 있고,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정말 막 진짜 열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고, 막 목표를 엄청 높이 잡고 꿈을 크게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꿈을 크게 잡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이게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워두고, 이런 걸 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칠 수 있거든요. 이게 지치면 그만큼 빨리 번아웃이 오고, 그만큼 빨리 지치면 방송을 이제 또 오래 못하게 되거든요. 너무 그렇게 정말 과대한 목표 이런 걸 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큰 작은 것부터, 작은 거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큰 거를 한 개 해가지고 100점을 채우는 것보다는, 전 차라리 10점짜리 10개를 해가지고 100점을 채우는 게, 그게 훨씬 더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정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방송을 또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런 BJ들은 뭘 하지, 왜 이 BJ들은 시청자가 이렇게 많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고하는 건 좋지만,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나도 이렇게 돼야지, 나도 이만큼 해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지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와, 저 사람은 한 달에 뭐 별풍선을 1억 원어치 받는데
나는 왜 100만 원밖에 못 받지? 뭐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일할 맛이 안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피하고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게 좋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정말 핫한 그런 콘텐츠를 나도 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기보다는 이런 콘텐츠보다는 요즘 이런 1인 미디어 시장이 요런데 요런 게 되게 중요한데 요런 거를 해가지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서 요런 걸로 나만의 시청자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요런 부분이 굉장히 롱런한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여러 가지 많이 이뤄 나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뭐 일단 오늘 뭐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 오늘 강의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노하우를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제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하시면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으니 대륙남 TV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